그래서 이번 단원부터는 원소 주기성으로 나랑 같이 화학 단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원소라는 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물질을 분해하다 보면은 이제 분자 상태가 될 거고, 물론 분자가 아닌 얘들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분자 상태가 되고, 우리가 분자를 더욱 쪼갰을 때 이제 원자 상태까지 쪼갤 수 있게 되는데, 자,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물질을 이루는 이런 기본 성분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여기 써놓은 걸 보면은, 우리가 원소의 주기성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물질을 쪼개다가 나오는 얘를 원자라고 적어놔서, 일단 우리가 원소랑 원자의 차이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원소라고 부르는 것과 원자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뭐, 원소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성분, 그러니까 종류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건 어떤 입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구분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 H2O라고 하는 뭐 물이지. 물인데 얘를 두고 이제 원소와 원자의 입장에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얘는 원소를 따졌을 때는 지금 앞에 있는 수소 원자랑 원소랑 산소 원소 이렇게 해서 총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은 얘는 두 종류로,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로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원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얘는 지금 수소는 덩어리가 두 개가 있고 산소는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총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산소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원소나 원소는 우리가 어떤 종류를 얘기할 때, 원자는 입자를 얘기하는 걸로 뭔가 개수를 세거나 이 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 뭐 지금 H2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뭐 원소 이렇고 원자 이렇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예시 몇 개 같이 살펴보면서 가면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O2가 있고 O3가 있어. 우리가 O2라고 부르는 건 이제 산소를 보통 분자를 통칭할 때 얘기하고, O3는 오존을 부를 때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똑같이 산소 원소로 이루어지니까 얘는 산소 한 종류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얘는 분자 구조가 산소 두 개로, 얘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엄연히 다른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내용을 좀 같이 보면은, 우리가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 자체는 110가지인데, 아까 이제 O2랑 O3를 구분한 것처럼 얘는 모두 다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다른 물질이야. 왜? 구조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 물질은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소 종류가 110가지이긴 하거나 이 물질 자체는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이렇게 결합된 형태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셀 수 없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러면 원소를 분류할 때는 크게 성질에 따라서 금속이랑 비금속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눌 수가 있는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준금속까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금속의 성질도 애매하게, 비금속 성질도 애매하게 가지고 있어서 뭔가 크게 다루지는 않고, 우리가 여기서는 금속이랑 비금속의 성질을 조금 자세히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특징이랑 구분을 좀 해주려고 봐보면, 자, 우리가 흔히 금속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있고, 비금속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있는데, 대체로 형태부터 알아야 되는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체 형태를 이루고 있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체를 이루거나 아니면 기체를 이루게 돼.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할 때 고체, 주로 고체나 기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항상은 아니거든. 항상 예외가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수은 액체로 그리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브로민이 이제 액체 상태로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속은 고체니까 그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고체 형태가 있고 기체 형태가 있으니까 얘네들도 구분지어서 어떤 얘들이 고체인지 또 어떤 얘들이 기체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이따가 주기율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 자, 그래서 나머지 성질들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금속과 비금속의 가장 큰 특징, 큰 비교 중 하나가 이제 광택과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야. 뭐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뭐 생활 속에서 했던 것처럼 얘가 철이나 뭐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 이런 얘들을 생각하면 되고 비금속은 탄소, 질소, 뭐 산소 이런 얘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 금속 물질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광택을 주로 띠게 될 거고 그에 비해서 비금속 얘들은 광택을 주로 띠지 않는다는 거. 열이나 전기 전도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 알루미늄 이런 거는 이제 여름에 만져보면 뜨겁거나 이제 겨울에 만져보면 확실히 차가운 게 느껴질 텐데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금속 같은 얘들은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반면에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거.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외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비금속 같은 경우에서 흑연은 이제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기가 전도성이 있다는 거. 항상 예외는 시험에 잘 출제 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광택이나 열,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반면에 비금속은 스스로 띄지 않는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얘네가 주로 그러면 금속은 주로, 비금속은 주로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이따 화학 결합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주로 양이온이 되고 금속은 그에 반해 비금속은 주로 음이온이 된다 해가지고 이 특징이 어쨌든 우리 주로 다루게 될 뒷부분에서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두어야 할 거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책으로 넘어와서 이제 책에 읽는 내용 한 번씩 같이 봐본다고 치면은 자, 금속은 거의 고체, 다만 수은은 액체라는 거 예외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비금속은 기체나 고체, 주로 기체나 고체, 브로민은 액체라는 그 예외가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금속의 원소랑 비금속의 원소 특징 위주로 보면 광택이 있다. 열이나 전기를 잘 통한다 라는 특징이 금속에는 있지만 비금속에는 광택과 열, 전기 역시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이 같이 적혀 있는 거고 자 여기에 이제 금속의 성질 보면은 뭐라고 작성되어 있냐면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금속이 가진 특징 중에서 모양이 변하는 게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연성과 전성이 있어. 연성은 뭐냐면 우리가 전선을 생각하면 돼. 길게 뽑아내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전성은 이제 평평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호일 생각하는 데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금속 같은 경우에 이 그림을 살펴보면 주로 알루미늄 호일 같은 때 이렇게 넓게 평평하게 쓰인 성질에서 우리가 전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리선 같은 걸로 이제 얇게 전선을 만드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연성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전성을
얘는 뭐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활용된 예시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예행 중 하나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인데, 자, 양이온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리고 음이온이 얘가 마이너스 전자를 띈다는 거고, 이 주요하게 그럼 뭐 때문에 한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전자를 잃어가지고 얘가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된다는 거. 자, 전자 같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니까 가지고 있으면 음전하를 띠게 되고 상대적으로 잃게 되면 이제 양이온이 되는 거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를 얻어가지고 이제 음이온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금속이랑 비금속의 이런 특징 위주로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된다라는 건 중요하니까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왜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인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배워봅시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일단 봐보고,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원자들을 자, 그래서 주기율표란 뭐냐면 내가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쭉 해왔어.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쭉 써볼게.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뭐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나열이 되게 될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쭉 원자번호 순대로 나열을 하다 보면은, 자, 이렇게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기성을 띠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데 몇 번째마다, 그러니까 리튬이랑 나트륨, 그리고 쭉쭉쭉쭉 가다가 또 이제 칼륨, 뭐 이런 얘들이 이제 비슷한 성질을 띠게 되는 거고, 또 베릴륨, 뭐 마그네슘, 뭐 그리고 Ca, 칼슘, 뭐 이런 얘들이 이제 또 비슷한 성질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가끔 가다가 얘네가 비슷한 성질을 띠는 게 한 번씩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주기성을 가지고 우리가 표로 만들어 놓은 걸 두고 주기율표라고 작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자, 일단 쭉 작성을 해보면 수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리고 칼슘, 칼륨과 칼슘까지. 뭐 어쨌든 20번까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주기율표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자, 가로를 두고, 그리고 표니까 가로와 세로가 있을 텐데 가로를 우리가 주기라고, 세로줄을 우리가 조기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주기와 족으로 나눌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로줄을 같은 주기라고, 그리고 또 세로줄을 같은 족이라고 나타낼 거니까 이거 기준으로 뭔가 그림을 쭉 그려본다고 치면 이렇게 같은 가로선에 있는 거에 우리가 1주기, 그 다음 같은 가로선에 있는 얘들을 두고 우리가 2주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3주기 하는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내려와서 주기 같은 경우에는 총 7주기까지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자, 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같은 줄에 있는 얘를 처음에 1족이라고, 그리고 같은 족에 있는 얘들을 마찬가지로 2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쭉쭉쭉쭉 가게 돼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18족까지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데, 이 그림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18개를 나타낸 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주기율표 그림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전체 우리 110가지 이제 원소를 다 나타낸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이 20번까지이고, 다른 애들도 물론 다루는 부분이 있긴 하나, 주로 다루는 건 이 20번까지여서 지금 여기 표에서 나타나 있는 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경계를 나눠서 이쪽 부분, 이 왼쪽 위에 있는 이쪽 부분들을 위주로 다루게 돼서 지금 생략된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지금 3족부터 12족까지는 주로 다루지 않아서 그 부분을 빼놓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게 된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3족, 14족, 15족, 16족, 그리고 17족과 18족까지로 이런 식으로 일단 주기율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자, 주기율표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거고 살펴볼 만한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단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특징부터. 자, 주로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상 이 왼쪽에 주로 금속이 나타나게 되고, 주기율표상 주로 오른쪽에 이제 비금속이 나타나게 돼. 지금 이 그림 속에서 자, 대표적으로 이제 중금속을 띠는 게 수랑 사히 이 정도가 있고, 나머지 부분, 자, 이쪽에 해당하고 있는 요소들은 이제 금속이 되는 거고, 자, 주로 오른쪽에 있는 얘들이 이제 비금속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기율표상 가운데 와 이제 왼쪽을 주로 차지하게 되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른쪽을 차지하게 돼. 그래서 지금 예시를 살펴봤을 때 이쪽 부분이 금속으로, 그리고 이쪽 부분이 비금속이 되는 거고, 그 가운데에 있는 얘네가 지금 초록색으로 하는 얘들이 중금속으로 해서 경계를 나뉘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제 예외가 지금 오른쪽에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있으면서도 이런 비금속에 속해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수소는 가장 왼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소는 비금속이야.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같이 좀 살펴보면은, 자, 아까 했던 예외들. 자, 그래서 뭐 금속은 고체인 거 알겠어. 금속은 고체인 거 알겠어. 근데 비금속은 어떤 얘들은 고체, 어떤 얘들은 기체고, 지금 예외적으로 액체인 얘들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 우리가 이 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딱 봐도 지금 수은이랑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검정 글씨로 되어 있는데, 얘네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액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기체 상태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외우는 게 차라리 편할 텐데, 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기체 상태인데 우리가 수소, 그리고 질소, 산소, 플루오린, 염소에다가 나머지는 지금 이 18쪽 원소들이 대표적으로 기체 상태를 띠고 있다는 거. 그래서 외울 때는 우리가 액체 상태를 띠는 얘들은 브로민과 수은이 있고, 자, 기체 상태를 띠는 건 수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염소, 그리고 18쪽의 원소들이다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고체 상태를 띠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몇 가지 되지 않으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 액체 상태에 있는 브로민이나 수은 같은 얘들은 예외니까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 자, 그래서 그 주기율표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금속과 비금속이 주로 금속은 왼쪽, 비금속이 오른쪽 형태를 나타낸다는 거. 자, 어쨌든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먼저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자, 다시 약간 앞으로 돌아와서 자,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원자라는 얘가 그래서 주기성이 나타나고 뭐 알겠어. 알겠는데 아까 했던 과정 중에서 몇 가지 음점 우리가 양이온이 음이온이 그래서 왜를 아직 모르잖아. 자, 그거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원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아까 물질을 쪼개다가 보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쪼개다가 보면 원자가 되는데 이 원자를 또 쪼개 본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더 쪼개지냐면 얘가 원자핵이 되기도 원자핵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떠도는 전자가 있고 자 여기서도 이 원자핵이라는 건 두 가지 양성자로 나뉘기도 그리고 중성자로 크게 이렇게 나뉘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원자 구조는 대략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가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을 띄었어. 뭔가 전하를 띄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고 자 근데 우리가 양성자 한 개랑 전자 한 개랑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띄는 그 세기가 똑같아. 자, 근데 그 와중에 그러면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핵이 됐고 원자핵과 전자가 합쳐져서 이제 원자가 됐는데 이 원자 상태를 보니까 얘는 또 중성이야. 전하를 띄지가 않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얘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얘가 상쇄돼서 중성을 띄는 거니까 자, 양성자랑 수랑 전자의 수가 같아야지. 얘네가 같아야지 여기서 띄는 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상쇄돼가지고 어쨌든 퉁쳐져서 전체적으로 중성이 될 거고 자, 그 와중에 이 양성자의 수를 두고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이 양성자의 수를 두고 우리가 원자 번호를 따지게 돼. 자, 그래서 원자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원자핵과 전자로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띄워야 되니까 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구조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